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네 오늘 선거일인데 선거는 잘 하셨습니까? 어, 작년 11월 달이죠 아마 네 계엄 사태가 발생을 하고 참 당스럽고 음,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어서 참 그랬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 까지 시간이 흘렀네요. 오늘 밤이 되면 뭐 이재명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네, 어느 쪽에서든 이제 결과는 발표가 될 것이고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5년 향후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네, 리더가 네, 선출되는데요. 뭐 누가 되든 간에 부디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줘서 지금보다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일단은 바래 봅니다. 솔직한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계속 연구하고 또 기회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에 대한 부분에서 항상 그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이 산업군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 기대감만으로 네, 올라온 산업군들이 있었겠죠. 올라온 쪽. 그리고 그 올라온 폭이 이제 시가총액이 큰 쪽이 있을 거고요. 총액이 큰 기업들이 많이 올라온 쪽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가총액이 작으면서 완전 작전주처럼 올라온 쪽도 있을 겁니다. 또한 뭐 인물로 엮여가지고 올라온 뭐 인물주 등등이라고 하죠. 이런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당선 이후 정책의 방향에 의해서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튀어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탄생, 정권의 시작, 그리고 새 대통령의 시작은 항상 기회의 장이 될 수밖에 없죠. 대신 그 전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쪽은 어찌 됐던 차익 매물이 상당히 또 내일이면 출회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 차익 매물을 먹고 이겨내는 섹터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섹터가 갈릴 겁니다. 예측으로 바로 사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예측이 아닌 우리가 그러니까 예단이 아닌 전략적인 시나리오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짜놓고 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이번 주까지 해서 네 카페에서 가입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대선 이후 시장 초기 분명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건데 이로 인한 매수세 차익 실현 매물과 매수세의 싸움이 당장 내일 예상이 됩니다. AI 관련된 정책의 변화 저는 상당히 주목되고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가 월요일인데 아무래도 오늘 휴일이니까 자꾸 금요일이란 말이 나오는데 어제 이제 그 장 마감하면서까지도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우리는 잘 보면 좋겠죠. AI 관련된 종목과 친환경 종목이 올라왔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AI 쪽이 연속성이 더 많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당장 월요일 날 내일 갭이 뜨고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 갭일 시작으로 시세가 연속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관심을 가져놓고 봐야 될 것 같고 7월 달에 있을 AI 국가대표 선정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리포트도 여러분들 한번 꼼꼼히 읽어 보십시오. 저도 이제 어제 시장에서 나왔던 리포트인데 읽으면서도 바로 베팅을 좀 하지 못한 아쉬움이 좀 남았던 기업이 솔트룩스였는데요. 시간 내서 오늘 읽어보면서 오늘은 7월 AI 국가대표 선발이 예정되어 있다. 선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어디였을까? 라는 점이 중요하겠죠. 일단은 어떤 관점에서 정부에서 선발을 하는지 이런 것
것들, 또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임팩트가 있을 거고,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겠다라는 게 AI 정책이기 때문에 이쪽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정권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뭐 이명박 때는 네, 4대강 유명하죠. 4대강으로 경제를 살리겠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창조경제. 이때 창투사 엄청나게 날라갔죠. 뭐 당시에 이제 뭐 부단 이제 창조경제 때문에 이 창투사가 많이 날라간 것도 날라간 거지만 여기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이 당시에 엄청나게 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당시 업비트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대폭등하는 시작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창조경제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 그린 네, 정책이었죠. 그린 뉴딜. 예? 그린 뉴딜, 그린 정책 해가지고 뭐 수소 경제 해가지고 수소 관련주 초반에 엄청나게 날려먹고 그 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 등등 많이 올랐던 적이고요. 윤 대통령 탄핵됐지만 윤 대통령 때는 이제 원전 어찌됐든 드라이브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반에 한신기계가 당선되고 나서 뭐 대폭도 한번 이렇게 하고 죽고 새로운 종목에서 이제 계속 새로운 종목군들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김문수 때는 지금 AI란 말이에요. AI 잘 봐야죠. 이 안에서 템버거 나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네요. 자, 미국 시장은 뭐 어제 나스닥 선물이 좀 빠졌었는데 이제 트럼프 말 한마디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고요. 지금은 국내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5월 시장은 4월에 충격을 이기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지수도 나쁘지 않았는데 5월 중순부터는 조정도 중간중간 있었습니다. 또한 종목별로 산업별로 너무나 크게 격차가 벌어졌죠. 지금의 시장은 가는 쪽은 끝도 없이 계속 갑니다. 전략은 아주 심플해요. 우상향하는 종목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싸게 살 방법이 없어. 그러면 내가 꼭 이 종목을 사야 되겠다. 지금 종목군들이 어떻게 하냐면 파마 리서치도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주가라는 게 이렇게 포물선을 계속 그리면서 올라갔죠. 이 포물선을 그리는 과정 속에 5일선이 있을 것이고 3일선이 있을 거고 10일선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3 혹은 5일선에서 사지 않으면은 기회를 안 줘요. 이렇게 지금 우상향 종목을 내가 꼭 사야 되겠다. 그러면 급등할 때 사지 말고 그냥 5일선 눌림으로 그냥 받아서 그 힘을 믿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강하다, 좋다. 그러면 사야 되겠다. 내가 마음 먹었으면 5일선 매매하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 버리고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든지 이런 방법뿐이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뭐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종목군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오히려 뭐 그냥 무지성으로 초심자의 행운처럼 사면 막 올라가기도 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요즘 시장이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잘 하시면서 좀 보시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떨어지는 쪽은 죽도록 떨어집니다. 제가 1년에 말을 들었는데 AI 시스템이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게 더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로직이 더 발달하면 할수록 할수록 이러한 부분이 더 크게 시장에 작용할 거라고 합니다. 잘 되는 쪽이 계속 잘 되는 세상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스타일, 매매 방식을 계속 연구하고 닦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하고 미국 시장 이야기했고 자 미국 시장 뭐 사실상 우리나라는 대선이고 새로운 정권의 탄생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대폭락을 하던가 폭등을 하지 않은 이상 사실은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디로 가던 간에 전혀 우리나라랑 상관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봅니다. 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누가 되던 간에 차익 매물과 신규 매수자의 싸움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과거처럼 대선 이후 인수위가 꾸려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죠. 아무래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과반수 이상의 이 과점이기 때문에 당이 굉장히 정책 드라이브가 빨리 걸려버릴 수 있습니다. 좋든 나쁜 간에 정책 드라이브가 빨리 걸어서 원하는 걸 막 치고 나간다면 관련된 산업을 주식하는 입장에서 막 들이밀고
대응하고 연구하고 사고 지우고 뽑고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하지만 그 가능성에는 AI를 조금 빼놓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고, 반대로 지주사나 금융 이쪽은 제가 말을 했죠. 너무 과하게 올랐다. 3,000포인트 이미 넘어간 거로 시장 판단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가 올린 게 아니라 금융 투자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금융 투자,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공격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와버리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로 보고 싶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제가 어제도 똑같은 내용을 했습니다. 대선 전후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은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정리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는 매수든 매도든 혹은 보유든 투자든 고민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변하지 않은 것은 정치권과 관계없이 잘 되고 있는 산업이 되겠죠. 화장품, 조선, 방산, 변압기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 글로벌리하게 가스터빈의 쇼티지는 터져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많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겠다.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스터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식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수출 잘 되고 있으면 답은 그거예요. 수출 데이터가 확 꺾이지만 않는다면, 수출이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화장품, 뭐 변압기, 뭐 조선, 이런 상황이에요. 방산도 뭐 비슷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시장이 좀 빠진다, 뭐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어,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 말이 끊겼네요. 자, 아무튼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로 보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변할 것은 다름 아닌 정책이죠. 가급적 양당이 좋아하는 AI 쪽이고, 이게 이제 이재명의 전국민 AI 보급, 그리고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의 영상들을 오늘 좀 많이 보면서 100조는 필요 없다. 3천억만 투자해줘도 살 길이 터질 것이다. 전 국민 AI 무료로 배포하는 거. 아, 이건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AI 국가대표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GPU라든지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좋아 보인다, 잘 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AI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AI 인프라는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친환경도 AI 인프라가 필요하지, 뭐 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전은 반대하지만 SMR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럼 원전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SMR로 생각해서 종목군들을 보면 되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군들 좀 보면서 넘어갈게요. 다른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금요일날 시장 보면은 이제 화장품 섹터가 호실적 플러스 좋은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좀 급등을 했는데요. 5월달 데이터까지 좋고 4월달, 5월달 좋았죠. 6월달 데이터가 좋으면 뭐다? 2분기 실적이 좋다. 지금 수출 데이터가 좋은 상태에서 그 메가와리, 그리고 아마존 랭킹 등등 APR의 메디큐브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메디큐브가 잘 나가고 있고, VT의 이 화장품도 상위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달바도 상위권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이 좋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화장품을 유통하는 게 실리콘2고, 유럽의 이 오프라인 상태가 그러니까 온라인 침투율이 기껏해야 10%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퍼져 있는 구간에서 유통을 담당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실리콘 뿐이 없다라는 게 시장에서 증명이 되다 보니까 더 강하고 공격적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태에서 신고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기관들,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다시 진행이 된다라는 게 나름의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도 다시 관심을 좀 가질 것 같고요. VT는 이제 44,500원이
넥스트 트레드에서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은 이 자리예요. 음봉에서 두 번을 죽이고 음봉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온 거죠. 그럼 이 윗꼬리 44,000원 44,000원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43,000원 정도 눌렸을 때 5일선 기준에서 눌림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기 박스권에서 돌파가 나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VT도 관심이고요. 그리고 달바 글로벌은 저도 매매를 어제도 좀 하면서 3일선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3일선이라든지 5일선 눌림으로 종목을 좀 당분간은 봐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솔트룩스부터 AI 관련된 종목군들 몇 개만 좀 빠르게 체크를 하고 좀 보면요. 어제 월요일 날 아주 강하게 이 음봉을 돌파를 하면서 오후까지 좀 박스권을 그리다가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강하게 올랐습니다. 아마 당선이 되게 되면 아침에 순간 이렇게 발작할 것 같아요. 순간 발작할 것 같고 뭐 좀 밀린다면 밀리더라도 매수세가 다시 또 들어오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차익 매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은 가지고 있지가 않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시세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일단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정도가 이제 이 동네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한글과 컴퓨터까지도 좀 움직였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가 시가총액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가벼운 게 솔트룩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모르죠. 중소형주 안에서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군들을 막 튀어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AI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먼저 좀 조정을 좀 받기를 좀 바랬어요. 월요일 날. 왜냐면 현재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거의 유력한 가운데 움직이고 있고 여러 악재 요인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냥 5일선 이탈하니까 바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강하게 좀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각 외로 강한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뭐 결국 뭐 7만 원까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건지 강한 편이다. 조정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웠다라고 보여주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 구간에서 이제 옆으로 기간 조정 성격으로 가버릴지 개인적으로 가격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옆으로 횡보를 해버릴 수도 있고요. 동시에 BHI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떨어진다면 가벼운 종목이라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관심 가지고 있고 많이 떨어지면 좀 매수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보고요. 지주사 쪽은 한화나 HD 현대를 제외하면 사실은 나머지 쪽은 별 관심이 많이 없어요. 한화나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베이스가 워낙 좋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회사들이 시가총액도 물론 많이 커진 상태에서 실적까지 좋았기 때문에 타 지주사들하고는 차별화된 흐름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게 맞죠. 두산까지 해서. 근데 이 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주사들은 제가 봤을 때 그닥 메리트를 많이 느끼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친환경 섹터는 개인적으로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안 볼 것 같고요. 여전히 로봇에서는 로보티즈가 신고가 근처까지 와서 아마 내일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 사실 이 투자 경고가 해제가 안 돼서 차라리 좀 떨어졌다가 투자 경고 해제됐을 때 돌파시키고 시가총액 1조로 들어가는지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뭐 알테오젠이 금요일날 좀 올라와 주면서 지수를 좀 당겨줬는데요. 6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특허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알테오젠을 완전히 믿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되는 일정일 수도 있지만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생각대로 안 될 경우에는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고요. 거기서 단기적으로 특허에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가 나온다 한들 이 고점을 바로 돌파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올라도 약간 차익 매물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좀 잘 안 되면 또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가중돼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은 매수보다는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 있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좀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미중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바이넥스가
있는데요. 다시금 이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을 만지작거린다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 구간을 다시 트라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바이넥스도 같이 관점을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얘는 넥스트 트레이드 종목이기 때문에 아침에 좀 바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바이넥스 아침에 좀 바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넥스는 체크를 해놓고 아침에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대선하고 상관이 없는 종목이라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6월 10일 이후에 월드 ADC가 이제 아시아도 시작을 하고 나머지 막 지역에서 월드 ADC가 진행이 되죠. ADC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다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뭐 기관들 꾸준히 매수하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어제부터 매수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다시 조금 안정화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많이 좀 꼬였던 부분들이 좀 풀리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력 인프라도 워낙 좋은데요. 지금 이 전력 인프라를 여러분들 추격해서 따라 사면 무조건 손실이야. 고점에서 사면 하루에 막 5%씩 손실인데 저점에서 사면은 하루에 5%, 7%씩 계속 먹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5일선 매매를 하든지 3일선 매매를 하든지 눌려서 사야 된다. 안 그러면 답이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